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예. 오늘 이제 알토란 기업들의 정체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어떤 기업들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COAD, 코아드라는 자동문 제조 회사를 가지고 자동문 왔고요. 제조 네, 회사요? 이름은 굉장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네. 정말 최근 들어서 급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회사, 중견기업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찬쌤은 어떤 기찬쌤은요? 저는 이제 동화인캠 가져왔고요. 동화인캠이요? 동화인캠이 이제 아는 친구들은 아마 알 테고요. 모르는 친구들은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일본 외국계 기업입니다. 아, 그리고 그런가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 소재를 끌어가고 있는 기업이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는 채용이 없고 상반기 때 채용이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20년 네. 상반기를 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도전할 때 우리가 흔히 뭐 공대생들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런 산업을 많이 보는데 그 선단을 이끌어 나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기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고 있는 부품 소재.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바라봐야 될 부분은 우선은 삼성은 하반기 공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그다음에 문과 학생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력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용이 계속 흘러갈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덩어리를 보고 문과, 이과가 좀 도전해야지 확률이 올라가는데 특히 이제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삼성전자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들여 밑단을 깔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품 소재 기업들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고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런 외국계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스코프를 좀 스펙트럼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배틀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1라운드 키워드는 바로 기업 비즈니스입니다. 이제 이 기업 비즈니스를 놓고 이 코아드와 이 동우 화인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아드 어떻습니까?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사실은 지금 그 5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 기업 연역으로 따지면 사실 그리 길지가 않아서 아마 인지도 측면에서는 구직자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예. 네.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언론을 통해서 또는 그 지금 국가에서 청년 친화 기업, 강소 기업들에 대한 그 평가들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KBS 프로그램 보니까 아름다울 미자 써서 사장님이 미쳤어요. 아.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은 네. 그 박영선 벤처 중소 장관님도 나오고 거기에 실제로 이 회사의 이대훈 대표도 나와가지고 다양한 네. 얘기들을 들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시작된 회사인데 전국에 7개 그 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글로벌적으로도 아주 그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태국 등지 그리고 미국, 일본까지도 지금 내년에 진출할 계획이 있어서 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을 좀 입사하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세서 두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네. 내가 글로벌 역량이 있더라든지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나 메카트로닉스, 기계 그리고 또 조선공학 전공자들도 또 선호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동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네. 네네네. 저도 이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이 회사가 B2B 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 B2C 시장도 지금 점유하기 위해서 네. 이나연 MC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수 중에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저도요? 그 팀이라고 있어요. 아, 팀 아, 알죠? 사랑합니다. 알죠. 아, 예, 알죠. 네, 알죠. 그 혹시 한번 뭐- 좀 불러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였나요?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얼마 전에 그래서- 슈가맨에도 나왔고 그 팀이라는 예. 그 가수를 또 모델로 예, 예. 공격적으로 사실 아. 중소기업 중에서 광고의 그 유명 모델을 셀럽을 섭외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소비재 시장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아. 들어가시면 아마 그 이수경 배우님 또 광고 진짜요? 모델로 실제로 이수경 배우님 아세요? 이수경 배우님 이렇게 자동을 알죠. 똥 예. 이렇게 하고 네, 계시나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 네. 좀 친근하게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중소기업이다 그러면은 네. 그냥 제가 당도주의업주로 의해서 구직자들이 가장 우려되는 게 급여예요. 사실 뭐 그렇죠.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 포장을 하고 뭐 급여나 이래도 복지. 그렇죠. 그러니까 급여다 보니까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과연 내 어떤 미래나 비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정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가 또 세 번째 키워드에 또 준비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한 번쯤은 꼭 공채가 아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한번 내가 두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지원자의 역량만 되면은 뭐 정년 없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니실 수가 있고 그러면 취업 연령에 제한은 있나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초대졸, 고졸 이걸 나누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자격만 여러분들이 갖추시면 얼마든지 도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그 사장님이 미쳤어요 영상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 회사 예. 직원이 총 120명이고요. 국내 50명, 해외 70명이 있는데 국내 50명 중에서 근속연수 2년 이상 되시는 분이 20분이 계세요. 그중에 17분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입사해서만 그 자기가 그 자산을 좀 증가시켜서 그래요? 그만큼 아니, 대단한- 자세한 거는 제가 뭐 여기서 더 네. 관심 있는 분들 아마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혜택이라든지 복지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회사. 왜냐하면 그 중소기업 이렇게 뭐 소개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 직무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되지 뭐 그거를 급여로 보상받으려고 하느냐 약간 이런 그 대표적인 게 연예 기획사가 그렇거든요. 그래요? SM이라든지 뭐 JYP라든지 이런 쪽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직원들 스펙은 엄청난데 네. 뭐, 이건 팩트니까 급여가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래요? 많아요. 어이구. 그러니까 정말 아티스트라든지 연예인 또는 그 음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복지 수준에 이런 게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좀 그렇지 않다. 기술력 또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아주 탄탄한 회사라고 소개를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예, 예. 요즘 예. 기사를 보면 실제로 뭐 월급을 한 번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지만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숨만 쉬고. 네, 이런 기사가 많은데 진짜 솔깃한 것 맞아요. 같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나오더라고요. 소개 네. 영상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 코아드는 화장실 문도 다 자동문이라면서요? 회사 내에. 그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동호와인캠은 네. 좀 어떨까요? 어떻게 기찬 하면 쌤. 좋을까요? 동아인캠은 일본계 회사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고 요즘 뭐 네네네. 일본 간에 오늘 뉴스도 좀 부정적 뉴스가 떠서 제가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심스럽기는 시국에, 해요. 네. 지금 그쵸. 소개해드려도 괜찮은 거죠? 저는 일본 기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맞아요. 기업이라고 하면은 또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고려를 해봐야 할 것 네.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아인캠은 91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매출이 지금 2조와 4천억 정도 되는 대기업 거의 수준이고요. 임직원 수도 한 2,800여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어이구. 여기 국내 많이 투자를 오랫동안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그러네요. 일이 있기 전부터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재료 산업의 어떤 기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주 대기업들과 협력사 관계를 계속 끌어가고 있어요. 일본에 있는 일본의 3대 재벌이라고 하면 스미토모 그 그룹이 있고 네. 그 스미토모 그룹의 자회사가 이제 스미토모 화학이고 그 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일본계 기업이고 또 스미토모 자체가 우리 한국 정부에서 지정한 전범 기업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 부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일자리 창출의 개념에서 좀 오늘 제가 그러니까요. 설명을 할 건데요. 네. 주력 산업은 이제 주로 평강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전자재료 산업에서 빚을 완벽하게 차단시켜야 될 그 제재가 필요한데 그 평강판 재질에 있어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좋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나마 우리 내년 경기를 우리가 볼 때 스마트폰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성장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내년부터 전 세계를 끌어나갈 5G라는 통신 세대의 변화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기존의 전형적인 스마트폰을 바꿀 수 있는 폴더블, 이제 접히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인폴딩으로 접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하웨이. 기업들은 하웨이는 뭐 폴딩으로 접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모토로라에서도 그런 폰이 나왔고요. 삼성에서 이제 위아래로 접는 폰도 조만간 출시가 근데 될 위아래는 거예요. 원래 접었잖아요, 폴더블 폰. 그래서 이번에 모토에서 나왔던 게 예전에 그 레이저 같은 기능으로 똑같이 접히게 되죠. 인폴딩으로 접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 이슈가 다시 스마트폰의 붐을 끌어낼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접는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재가 이 폴리미드 필름이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전량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다시 말해 기존에 전자재료의 아주 기틀을 마련하는 제재에 있어도 절대 강자이고 네. 또 이런 기술을 선도하는 기본 소재와 부품도 건드리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채용이 좀 인원도 이제 많은 편이고 공대생들 입장에서 특히나 화학 베이스의 전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배터리나 반도체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화학 관련된 부분, 반도체 8대 제조 공정의 화학적인 공정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분석 기기를 내가 잘 다뤄 나아갈 수 있는 학부생들, 석사들은 그 부분을 반도체에만 내가 올인할 것이 아니라 그 아랫단에 들어온 이런 기본 화학 재질까지 범주를 넓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은 전자재료 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이런 화학적인 재질
재질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 네. 여러분들 중에 재료나 화학 쪽 전공을 했던 친구들은 저 주력으로 봐야 될 기업이 아닐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뭐 사실은 기찬 쌤이 동우 화인캠 준비하신다 그래서 저도 화인캠이랑 좀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정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네네네. 그래도 이제 코아드를 정한 이유는 네. 그러니까요. 뭐 사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2014년도에 생긴 이후에 매년 거의 30% 이상씩을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당장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한 120억 정도 되지만 사실 제조회사에서 영업이익을 두 자릿수 %로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어려운데 불경기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도 지금 거의 한 15에서 한 20% 정도 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뿐더러 그리고 전국의 지사가 또 울산이라든지 부산 그리고 대구, 대전, 광주, 제주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 시청하시는 분들 중 본사는 물론 이제 그 남양연구소죠. 현대자동차 그 부근 그쪽에 화성 있어요? 쪽에 있는데 예, 예. 전국의 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지역에 대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든 분들은 해당 지역으로 또 지원을 하시면 그러네요. 분명 채용 가능성에 있어서 높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참고로 이 회사는 공채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과 2월 달에 채용이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아마 여러분이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은 조만간 내년에도 또 채용이 있을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제가 뭐 지인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내년에도 뭐 한 40명 정도를 신규 네. 채용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냥 먼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마시고 중소기업이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회사다, 아, 난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기찬 쌤은 아까 폴더블 폰이 앞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거니까 이 동화인캠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하셨는데 코아드 같은 경우 사실 뭐 자동문 쪽에 혁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성장률이 그렇게 높을 거다라고 예측을 그러니까 할 저도 수가 있는 사실은 그냥 거지. 자동문이다 그러면 그냥 네. 문 열리고 저희도 저기 들어올 그러니까요. 때 그냥 저것도 자동 문 열리고 닫히는 네. 게 이 개념으로 저도 이해를 했는데 그거는 아주 좀 1차원적이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제 자신도 보니까 이 회사도 그 회사의 비전을 보니까 3S라 그래서 네. Safety, Strong, Smar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동문 그러면 튼튼한 문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사업장에서 이제 스피드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초당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닫혀야 실내 온도도 보존이 되고 또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 예. 사람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 키만큼만 열려야지 문 높이가 3m라고 해서 3m가 다 열리면 열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난방비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동 냉방비. 센서, 뭐 지게차가 들어갈 때는 지게차를 인지해서 그만큼만 문이 열린다라든지, 혹시나 문에 이제 사람이 진입할 때 나오는 뭐 다른 뭐 지게차랑 혹시 충돌이 있더라도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 제어되는 어떤 시스템도 있고요. 상당히 공학적인 그 면들을 강조하는 회사라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아 문을 그냥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단순히 그냥 그 제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조한 문을 가지고 시공까지도 해줘요. 업체가 정말요? 실제로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시공도 해주고 그리고 시공이 끝난 다음에 AS까지 모든 이 전 과정을 다 책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만 만드는 회사니까 아, 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좀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채용 프로세스와 지원 전략입니다. 채용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동우화인캠 이 지원 전략부터 좀 살펴볼까요?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직무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채상으로 보면은 온라인 인성 검사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서류 전형 지나가고 나서 적성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동화인캠의 적성이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언어 수리 그다음에 공간 지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들과 거의 비슷하고 수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 지각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적 인적성보다는 삼성 G사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삼성의 전개도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입체를 하나, 그러니까 전개도를 하나 보여주고 이걸 제대로 표현한 입체를 골라라, 잘못된 입체를 어렵죠. 골라라 이런 패턴 네. 하나. 그다음에 어려운 건 전개도를 5개 보여주고 이들 중에 다른 전개도를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 패턴이고요. 삼성 유형인데 네. 동우 같은 경우에는 전개도를 하나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 입체를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각도 단위 회전을 통해서 적층시켰을 때 어렵네요. 어느
어떤 뷰에 따라서 보이는 쉐입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니까 사실은 인적성에서 난이도라고 치면 오히려 삼성보다 조금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근데 대부분 동호화인캠을 바라보고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대부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을 보면서 함께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질사 시험으로 준비를 하면 뚫어내기는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1차 면접에서는 역량 면접과 실무 면접이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2차 면접에서 인성 면접을 보고 저 3차에는 CEO 면접까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임원 면접. 전형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이 기업이 연봉도 지금 최소 기준으로 보너스를 전혀 안 받았을 때 18년도 상반기 때 나온 정보를 보면은 연봉이 4,200 정도 되고 보너스까지 받게 되면은 거의 뭐 4,700까지도 올라갈 만한 회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우도 굉장히 좀 좋고 근무지도 평택이기 때문에 공대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도권에서 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함께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중견이라고 해가지고 우습게 볼 기업은 절대 그러네요. 아니고 절차나 과정은 일반 대기업 들어가기보다 아니 그거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게 생각하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그 서류랑 면접 뭐 필기 전형 중에서 가장 좀 집중해야 될 전형 어딘가요? 인적성 관련된 부분들이 질산만큼이나 그렇게 파워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접이 지금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제조기업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원대 하루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기업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아드는요? 네. 제가 이겼네요. 왜죠? 왜 이기셨나요? 인적성이 없습니다. 인적성이 네, 없어요. 인적성 시험이 없이 바로 그럼 뭐가 있나요? 서류가 면접만 있나요? 면접만 2번이 있고요. 예, 서류가 이제 그 마감이 되고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근데 일주일 동안에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대표가 같이 참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국내에는 이제 한 50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인사팀과 함께 이제 대표님이 직접 자소서라든지 이력서를 검토를 하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1차 면접을 실무진이 보지를 않고 아무래도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임원분들이 바로 봅니다. 바로요. 예, 바로 보고 거기서 지금 기찬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에 대한 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인성만 물어봐요? 인성도 약간 좀 추상적인 질문들을 해요. 그럼 제가 그 뭘 확인을 물어보나요?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물어봤더라고요. 이거는 네. 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입수를 한 건데 임원분이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 회사는 얼마만큼 연봉을 이제 준다 신입사원한테. 근데 본인이 구직자 신분일 때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아야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으며 입사 후에 우리가 이 정도의 연봉을 제시를 했을 때 본인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거냐. 구체적으로 연봉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준다는 인식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평소에 자기가 받는 어느 정도의 연봉 수준을 계산을 해서 기여할 것까지도 염두를 해둔 건지를 네. 갖다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해외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들 또는 뭐 무역에 대한 부분들도 공대생들한테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1차 임원 면접이 끝나면 최종 면접은 이제 대표랑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해서 선발이 되는 걸로. 네. 프로세스는 사실은 상당히 좀 간소화돼 있고 구직자들 그러네요. 입장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게 인적성 시험과 그러니까요. 예. PT 면접이거든요. 전공 네. 직무 역량 면접이라고 해서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좀 배제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제 코아드를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국의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사업장 전부 뭐 한 6군데를 다 방문하실 수는 없겠지만 네. 한 군데만이라도. 그렇죠. 한 군데 또는 한 2군데 정도라도 공장에 한번 가셔서 어떤 사업장, 어떤 설비들이 있는지를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기소개 때라든지 한 30초 정도 자기소개는 꼭 시키거든요. 네. 그때 어필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참고로 여기는 출장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을 아무래도 우대하는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직무별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직무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동호화인캠에서는 어떤 직무에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한 어떤 거? 17개 정도로 작년에 이제 공채 직무가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전자재료 화학이기 때문에 고분자와 그다음에 화학과 화공과 그다음에 재료 이 친구들만 뽑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직군들을 보면 케미컬 품질 파트 이런 데서는 뭐 반도체 관련된 전공도 채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모듈 생산 관리라고 하면은 상공과 채용도 흘러갑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운영 관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또 이 규모가 워낙에 큰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컴퓨터와 전산 계열의 채용도 흘러가고 있고요. 그다음 문과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케미칼 상품 갭, 케미칼 영업 파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경 계열이라도 이제 같이 이제 도전이 이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환경 안전 파트가 또 이제 부품 소재 파트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화관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도 환경이라든가 화학 전공했던 친구들도 도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파트에서는 기계 전공, 그다음에 또 이제 물리나 기계, 전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공대생들에 대한 채용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직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전공이 그 제품과의 상관성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제조기업은 이제 공정 자체가 메인이기 때문에 공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도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도전할 때 취업 준비라는 건 그렇거든요. 지금서부터 3월 시즌 오픈 때까지 10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슨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좋을까? 네. 그러니까 기계과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뭐 코야대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좋은 기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동문 관련된 일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대생 기계과 학생들이 만약에 이력을 추가시키게 되면 그 부분도 물론 활용도가 크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얘기하든지 간에 그 기업만 도전하는 친구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특정 산업에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이력을 만들어 놓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과 학생들이 지금 현대자동차도 채용이 급감하고 있고 일반적인 기계 파트 채용이 크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단기간 동안 인턴을 내가 활용해가지고 나의 직무 역량을 함양하는 그 관점에서 기본적인 구조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력을 만들기보다는 전자재료 산업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교두부를 만들게 되면 이를 활용해가지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지금 대한민국 채용을 그나마 이끌어 나아가는 산업에 다가갈 수 있는 교두부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 얘기하지만 이 공대생들 입장에서는 특정 기업이라는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동호와인캠도 의미 없죠. 이것만 쓰는 기업은 구직자는 없으니까요. 네. 중요한 건 어떤 산업에 갈 수 있는 나의 이력을 만들어 놓냐. 그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채용 규모가 좀 큰 산업을 좀 넓게 보는 전략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혁 들어봐야죠. 쌤도 이제 네. 그러니까 주목해야 저는 그 구직자분들의 초점을 좀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직자분들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입사해서 큰 꿈을 펼치고 뭐 임원으로 성장하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어디 해외 동남아라든지 미주 지역 법인으로 나가서 해당 지역을 좀 책임지고 싶더라든지 이런 큰 꿈을 가지신 분들도 물론 있고 이제 네. 그분들은 기찬 쌤 말대로 뭐 대기업 또는 동호 하이켄처럼 이제 탄탄한 이런 중견기업들도 같이 병행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만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연말이긴 하지만 다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직자들 중에서 개인의 어떤 여건상 또는 그 자신의 스펙을 더 쌓을 여력이 없지만 그래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 전공 좋아하고 그리고 꼭 이직을 통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쌓기보다는 네. 한 번 직장에 들어가서 맞아요. 자신을 케어링 해주는 그런 직장 분위기 내에서 또 성장하고 싶다면 저는 안정적인. 그렇죠. 코아드만큼 저는 그 인재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회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뭐 올해 여러 가지 대상이라든지 수상 경력만 봐도 저는 알 수 있고 네네네. 그게 단순히 뭐 보여주기 식으로 할 이유도 이 회사가 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눈높이를 제가 낮추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매력 있고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또는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 꾸준히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신다면 물론 제가 뭐 굉장히 장밋빛처럼 얘기 드린 것 같지만 성수기 비성수기를 나눠서 업무가 굉장히 몰려 있을 시즌도 분명 존재하더라고요. 네네. 네, 실제로 시공하는 현장에 가서 그 자동문을 설치하는 기간이 뭐 밤낮 없이 뭐 주중에 야근도 해야 되고 주말 근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임원 면접 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또 여러분들의 그 워라밸이라고 하죠. 요새 또 그 젊은 신입사원들이 하도죠. 중요시하는 네.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한다면 결코 그냥 간과할 만한 회사는 저는 절대 아니, 근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제 친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가 거의 다 끝나갖고 이제 중소기업 쪽 채용이 열리고 좋은 기업도 물론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먼저 들어갈 거냐 아니면 상반기까지 좀 재수를 할 거냐 요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뭐 이따가 이직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먼저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일단 들어가라고는 해요. 근데 아마 대부분 입사하는 회사들이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복리 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입사하기 전에는 분명 뭐 월 세전 250이다 네. 또는 뭐 최대 300이다라고 이제 안내는 했지만 정작 이제 입사를 해서 사이닝 한 다음에 이제 첫 달, 두 번째 달 받는 월급을 보면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 좀 안내랑 좀 다른 경우들도 있고 뭐 그게 뭐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구직자들의 여리한 지위를 좀 뭐 악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뭐 물론 그냥 백수로 지내는 기간보다는 일단 입사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지라든지 이런 혜택을 고려한 것까지 챙겨줄 수 있는 회사는 많지는 않아서 참 어려운 고민일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질문 한번 기찬 쌤한테 네, 들어볼게요. 기찬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별 스펙을 보고 판단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에 내가 삼성 서류 정도는 붙고 지사 시험에서 안 됐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 지사 시험 준비라는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떨어진 것이다. 네. 라고 하면 그 학생이 만약에 내가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삼성의 정도는 내가 도전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쉽게 말해 칼을 제대로 안 갈고 이제 찔렀는데 이게 지금 찔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기업에 가게 되면 계속 그게 미련으로 남아요. 저걸 내가 해야 될까? 그런데 내가 정말 내 풀로 전념을 다해가지고 이번 시즌을 뛰어서 뭐 인적성도 다 준비했는데도 이게 안 됐어. 라고 하면은 이제 징검다리를 거쳐가야겠죠. 그리고 그 징검다리의 튼튼함을 반드시 검증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징검다리 활용도를 검증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오늘 제가 동우를 얘기했지만 동호와인캠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동진 세미캠을 쓸 거예요. 동진 세미캠은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주동하고 있는 감강제,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트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고 예. 여기 매출이 한 8천억 정도 된다고요. 그럼 빙그레가 매출이 한 8천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동우나 동진이다, 워닝 멘트리어스다 이렇게 좀 내가 앞으로 이제 가고 나서 거기서 이직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산업에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은 나에게 뭔가 교두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어디든지 가야지라고 해서 그 산업과 그 직무를 내가 초이스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배웠던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약해진다고 하면은 이건 진짜로 쓰임새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 한번 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번 시즌을 뛰었는데 이게 진짜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대학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대학에 가게 되면 재수를 하게 되는 거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다시 승부수를 봐야죠. 그거에 대한 개인적 의사결정은 누구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징검다리에 대한 도전을 할 것인데 그 징검다리가 과연 활용도가 있냐 이건 절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에 있는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의 자문을 얻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그런 100일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네. 이제 마지막 이 키워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죠. 이 복지 혜택에 대해서 두 기업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아드와 동호화인캠 복지 혜택 먼저 어떤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네, 코아드부터. 코아드가 신입사원 초봉을 4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4천. 네, 예. 4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작년에는 30% 이상이요? 그렇죠. 3천 초반으로 책정을 했는데 네. 이 회사 이제 대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직원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역량도 있고 근데 의외로 나이가 많다. 그래서 왜 지금 이 나이 때까지 구직 활동을 오랫동안 했느냐. 그게 결국에는 이제 연봉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결정을 해서 연봉만큼은 신입사원들이 좀 일하는데 뭐 이제 일하다 보면 사람이 좀 심지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좀 나도 좀 대기업 가가지고 좀 폼나는 일 해보고 싶다라든지 좀 그렇죠. 명함도 좀 멋있게 좀 회사 이름도 좀 새겨주면 좋겠다라든 이런 좀 유혹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몰두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좀 일체 재반 비용들을 좀 삭감을 하고 그 인사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금전적 보상과 그 비금전적 보상이 있는데 아무래도 신입사원들은 금전적 보상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본인들한테 돈. 체감하는 게 그래서 네. 4천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이 부분을 뭐 다시 뭐 삭감한다거나 예전처럼 덜 준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천만 원 이상의 그러니까 월로 뭐 산정을 해보니까 세전 한 330 정도를 갖다 지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이건 일반 대기업에서 제도는 있는데 실행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뭐 일부 우수한 사원들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뭐 보내줍니다. 가족들. 근데 이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올해 같은 경우 사이판으로 갔다 왔더라고요. 그 직원 워크숍이라고 그래서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몇 박 며칠로 갔다 왔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표가 중요한 일부러 거야. 불참하더라고요. 예. 네, 대표는 자기가 빠지고 직원들끼리 아.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대표를 좋으시네요. 제외한 대표님이 모든 정말- 직원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해서 낄끼빠빠하셨네요. 그러네요. 돈은 올려주고 그렇죠. 워크숍 안 간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말-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복리 혜택들이 그냥 단순히 제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아무래도 근속이 아직 오래되지 않은 회사다 보니까 신입 사원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아서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동우와인캠도 알아보죠. 그래야 될 것 기찬 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복리후생이라고 하면은 뭐 저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직을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복리후생은 우선 육아복지입니다. 그래서 여성 육아복지.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모든 격할 때 저는 크게 의사결정 요소에 두지 말라고 좀 말하는 편인데 또 한 가지 또 이제 현실적으로 회사 생활할 때 쪽 특히나 이제 근무지가 좀 지방 쪽에 있게 되면 출퇴근 버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퇴근 버스의 마감 타임도 중요합니다. 마감 네, 타임. 마감 타임이 이제 빨라지게 되면 사실 퇴근도 그거에 맞춰서 집에 갈 수밖에 그러네요. 없거든요. 몇 그래서 시입니까, 마감? 그런 부분이 이 동우도 이제 체크해보라고. 괜찮게 네. 되어 있다라는 예.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워라벨. 근데 저는 이제 주 52시간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고 있고 메인 네. 대기업들이 이미 이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 대비 워라벨은 정말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워라벨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실제 내부 조직에 가서 실제 내 상사를 만나봐야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고려치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복리후생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힘들수록 돈도 많이 주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럼 최고의 복리후생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배웠던 부분을 활용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예. 부분이 저는 최고의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는 결국 제품 아이템, 내가 하는 직무의 기술적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내가 여기서 5년, 10년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산업체 기업들을 여러분들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코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 두 기업을 구직자들이 아마 처음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넓은 산업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남들이 잘 모르는 기업들 중에 이런 알짜 기업들을 초이스하게 되면 최고의 복리후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말씀.